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마약범죄예방협회 홍보를 맡고 있는 김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우리 두 분의 증명인사를 모시고 오늘도 이제 그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부산 영양평가연구원의 노진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진기입니다. 그래서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소설가 장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설가 장량입니다. 네. 자, 우리 장량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새로 나온 또 책이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그또 이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십시오. 예. 지금 핫하게 나가고 있는 닐라칸타 SF 소설입니다. 닐라칸타 SF라는 건 공상과학. 네, 그럼요. 사이언스 픽션. 네. 네. 그럼 요거는 지금 출판된 지가 언제죠? 출판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좀 다시 됐습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근데 지금까지 아주 스테디셀러로 네. 잘 나가고 있고 또 다시 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영문 번역하고 영화를 추진 중이고요. 영화? 네. 오. 그리고 또 영문으로도?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실 요즘 이제 그 청소년 마약 청소년뿐만 아니고 아주 마약 범죄가 지금 아주 전세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그 토론으로서 오늘은 그 제 2탄으로 청소년 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장량 우리 소설가님은 소설가님이 본 시야에서 어떤 견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는 어떤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청소년 문제는 네.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예. 2400년 전에 예.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애기들은 실제 말로 아주 버릇이 없다. 2400년 전에. 2400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2400년 전에 버릇이 없었으면 네.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버릇 없는 젊은이였거든요. 네. 이 버릇 없는 젊은이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또 버릇 없는 애들이 되고 그게 바로 악순환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자식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그래야만이 청소년의 미래가 밝아지고 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 제일로 바뀌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고쳐서지 않는다라는 네.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소크라테스로 그 마음을 열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생전에 그 여행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행. 여행을 다니면은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을 포용하게 된다. 그랬는데 제자 중 하나가 그때 당시 아테네 최고 갑부의 아들이 에게 전체를 돌고 3년이나 여행을 하고 왔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소크라테스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리고 나가야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이미 꽉 찬 그 물통에 샘물을 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어른들이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그 아이들을 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애기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인생약은 여행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 거를 버리고 가야 된다. 그렇죠. 뭐든지 비워야 채워지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내 거를 비워라라는 얘기인데 우리 노진기 원장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번 시간에 다 이제 못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한마디 덧붙이자 그러면 사실 청소년은
이제 뭐 모범생이든 뭐 그렇지 않은 뭐 비행 청소년이든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도 굉장히 많을 나이고 또 이제 지금 뭐 인터넷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종 이제 뭐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호기심에 있어서 이제 마약 그걸 이제 유통을 하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으로 마약에 어떤 관심조차 주지를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약이라 그러면 그냥 뭐 시중에서 사는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루가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진통제적인 패치 그것도 마약의 일종류라는 걸 제가 또 알았습니다. 그거를 처방 받아서 이제 받으니까 그게 혹시 마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성분이 있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그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장영 우리 소설가님은 또 그 또 변화 그리고 내 거를 버리자 어떤 그런 것보다는 또 어떤 또 생각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자기를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버리는데 가장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면은 모든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만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겸손하면은 어른들 자신부터 겸손하고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면 지금처럼 사제관계가 그냥 견혼지간을 넘어서 뭐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부모가 네. 권위를 가지고 억누르니까 자식도 똑같이 대항하는 거예요. 음. 부모가 겸손하면 자식도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미덕 중에 가장 먼저인 미덕이니까 그 착하게 살고 좋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딱 한 가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말합니다. 남이 너에게 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것만 해도 착하게 산다. 내가 받아서 싫은 일을 아이들에게 하지 말자. 그러면은 아이들도 본성이 착하게 본대 아이들 부모 본대로 따라하고 선생을 보는 대로 따라하는데 부모하고 뭐 수성이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교육이라는 그 틀 안에 아이를 넣기보다는 그렇죠. 스스로 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 공부도 외우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이거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이 암기식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아이들이 봄으로서 생활을 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어떤 게 있었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자는 함께 문화였습니다. 함께 문화. 밥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혹시 노진기 원장님은 아시나요? 단체로 문화 영화라는 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 같은 세대 아니십니까? 학교에서 그런 단체로 가는 영화 문화교실 같은 거 없었습니까? 아 시골에 있어서 없었군요. 예. 저희 네.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사니까 이제 단체 관람 그렇죠. 문화 아주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 맞아요. 그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단체로 다 가서 이제 영화도 보고 또 그리고 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근데 요즘은 사실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 자체가 철저한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뭐 폰으로도 다 영화 볼 수 있고 음악 다 들을 수 있고 예전에는 음악 감상실 같은 것도 있어서 같이 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노진기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처음에 장량 소설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청소년들은 지금 이제 뭐 개별로 뭐 활동을 하거나 개별로 놀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고 밥 먹는 것도 이제 혼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단체 생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학년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정말 몸으로 부대끼면서 단체 뭐 축구나 그런 뭐 구기 종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좀 몸도 부딪히고 넘어진 친구들 일으켜도 세워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나 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함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뭐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아까 우리 뭐 단체 영화 관람이나 뭐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뭐 이제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수학여행 이런 거 별개로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캠프를 열어 가지고 캠프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그런 고민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제 뭐 행사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같이 하다 보면은 아주 이제 좀 건전한 그런 청소년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노진기 원장님 그리고 장량 소설가님 말씀이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나 아닌 그러니까 나 너 이런 개별이 아닌 다 같은 우리라는 일단 그런 슬로건 안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죠? 요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아이들은 놀이 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집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들 클 때는 뭐 물론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뭐 국가적으로나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봐도 다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방 한 칸에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제도 지금처럼 한 명 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4명 이상 많은 곳은 10명 12명 그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 공동사회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다 보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또 의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고 멘토가 없다 보니까 약물에 의존하고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자, 우리 그 장량 소설가님은 요즘 아이들이 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책도 그런 거 활자로 읽지 않습니다. 그죠? 오디오북이라든지 뭐 이런 뭐 비디오로 다 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활자로 된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활자로 된 책을 읽는 순간에 우리 두뇌가 거의 그 90% 이상 그 작용을 한답니다. 근데 음악을 들을 때는 한그 30-40% 정도, 영화를 볼 때 한 50%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활자로 된 책이 제일 처음에 2000년대 한 20여 년 전에 그 오디오북도 나오고 이 폰으로 그 디지털북이 나왔을 때 곧 활자로 된 책은 사라질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30년 가까이 된 지금도 사라지진 않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소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백과사전을 우리가 그 폰에서 딱 그 찍으면은 커피하고 찍으면 커피만 딱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백과사전을 열면은 앞쪽 뒤쪽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시계는 딱 3시, 4시 딱 나오면은 그 시간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아날로그 시계는 그 전에 12시간, 앞으로 12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책 읽는 문화가 결국은 그 아이의 그 정서를 굉장히 인내심 요즘 그 폰으로 하면 인내심이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부수니까 책을 한 권 독파하는 그 과정에서의 인내심도 배우고 그리고 또 책에서는 지식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렇죠. 폰에서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정기 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깊은 게 뭐냐면 저는 집에서 그 아들에게도 어렸을 때도 밥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밥 한번 해봐라 하면 아이가 지가 한 밥을 갖고 온 가족이 먹는다는 기쁨. 그래서 바로 그 캠프도 저도 반드시 그 여러 번 저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캠프를 하면서 물을 길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정수기에서 저 먹을 한 칸만 떠왔는데 전 친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동이를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먹이는 그런 그리고 텐트도 다 같이 여러 사람 한꺼번에 사용한 텐트를 세우는 거 이런 이제 그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첫 단추, 올바로 채울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진기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전공이 동양학이거든요. 동양학에서도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는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책에다가 몰두를 하고 학문에다 몰두를 해라. 그러면 길이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기가 세다든지 나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운동으로서 그 길을 분산을 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너무 요즘은 또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조금 우리 원자 장량 소설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을 한 권을 사실 다 읽으려면 꼬박 읽어도 한 하루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뭐 백수가 가로사는 날 정도로 바쁜 시국에 이 책을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71장 마지막 장까지 보기에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전개되는 게 필요하지만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빨리빨리. 뭘 하더라도 빨리빨리. 밖에서 기다리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밖에 나가도 택시가 예전에는 그냥 택시 올 때까지 손을 들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다 어플로 택시가 나를 기다려야 되지. 제가 나가지고 택시를 기다리는 건 짜증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더욱더 뭐 동기보다는 결과에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빨리빨리 문화 그게 또 이제 하다가 보니까 중독도 되고 마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 우리 또 노진기 원장님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지금 이 방송이 노드럭스 TV입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청소년 정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어서 마약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또 대응 방안으로 제가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마약 수사는 당연히 이제 수사권이니까 경찰하고 검찰에서 합니다. 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이제 접하고 나서 이제 거기 남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청소년 대상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치유하는 사실 이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마약 범죄가 어떠한 범죄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 조치보다는 그렇죠. 사전적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들은 대상으로는 어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어, 교육을 하는 또 그런 또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마약 유통이나 경로를 수사하는 거, 그다음 수사, 그래서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예방 교육. 이러한 이제 분야별로 한 기관에서 모두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약 범죄 말고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축에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무법천지입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본 질서라고 보면은 뭐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인근에 우리 나라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비싸죠. 예, 뭐 홍콩이나 이런 동남아 네. 여행 가보셔도 알겠지만 뭐 불법 주차하더라도 굉장히 과태료가 굉장히 그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이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강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자는 가중처벌로 최소 2배에서 3배 또 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이제 사후적인 조치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다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마약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구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유통을 안 하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또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성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성인들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진기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뭐 치유 프로그램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약 범죄 예방 협회입니다.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그래서 뭐 일단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치유는 뒷문제고 일단은 하지 않아야 된다. 미리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정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어떤 아이들의 그 발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또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우리 진짜 귀하신 두 분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장양 소설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전부 그 가족도 지하철을 타고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전부 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 개인주의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쓴 아주 짧은 글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제가 교차로에서 네. 차를 기다리면서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교차로에서 네. 내가 지킨 신호가 아닌 남이 지킨 신호에 살아있는 것이다.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네. 모든 사람들이 협동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만 신호 지키고 섰다고 옆에 차가 안 지키고 와서 꽝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노진기 원장님도 한 말씀. 마약에 대한 단 한 번의 호기심은 인생은 그 호기심으로 해서 끝난다는 사실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계시면은 제가 금방 드린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호기심의 무게가 1g이면 후회의 무게는 1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의 무게가 1g이면 후에는 1톤이다. 맞습니다. 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다.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마약을 시작하는 것은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하는 거고 지옥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약을 하지 않는 게 미리 미연에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치유 요즘은 마약을 끊는다라고 하지 않고 회복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복자라고 하는 회복을 하면 완치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 사단법인 마약범죄 예방협회도 그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창립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합시다. 다 같이 우리 슬로건을 한번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마약 범죄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함께 동참합시다. 파이팅!